안녕하십니까. 오보TV 여명입니다. 11월 19일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김종인과 이준석하고 화합을 마치지 않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쫄보 윤석열인데 정치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보면은 제가 제목을 김종인과 이준석을 배제하고 윤석열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인지 그 김창균이라고 있죠. 필진이 좀 고급스러워요. 김창균은 그 김대중 그 논술 주관이나 그런 친구들하고 다릅니다. 김창균이가 윤석열은 문제가 많고 불통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는 칼럼을 오늘인가 어제 쓴 게 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와 이준석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 후보야 하면서 김병준과 김한길을 반드시 영입을 해서 김종인과 삼각체제로 선대위를 꾸리겠다. 즉 신상김 시대를 만들겠다. 이건데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한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김병준, 김한길을 들이기로 강행을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김종인 씨도 그냥 물러나면 돼요. 김종인 씨도 그 윤석열 도와주지 말고 그냥 야권에 남아가지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조질나게 패는 비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저는 이준석이가 대단히 안타까운데 뭐하러 그래도 보수라고 국힘의 당원이라고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윤석열과 떨거지들 또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늙은이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윤석열의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지 물론 이해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김종인 씨도 그 경륜과 경세를 윤석열한테 줄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지 혼자 하라 그러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김종인도 싫고 김종인도 싫고 윤석열도 이준석도 싫은 윤석열은 그냥 나가서 너희 떼거리들 하고 그 자유우파 세력하고 늙은이들 데리고 당 차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이준석을 이용하고 김종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김병준과 김한길은 100% 좌파예요. 여기서 윤석열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이 뭣도 모르는 늙은이들이 자유우파 유튜버에 세뇌당해가지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그것들 보수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극적이고 또는 시류에 반하는 내용만 방송하는 돈벌이 앵벌이에 불과해요. 국힘은 보수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시켜온 국힘이 그리고 얼마나 공격을 받고 또는 괴멸까지 간 이 당을 이렇게 세운 게 이준석과 김종인이에요. 국힘은 보수예요. 김종인 씨를 보면은 김종인 씨는 애초에 성장 과정이 보수였어요.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박정희한테 차출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국민연금을 만들고 그죠? 의료보험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좌파 정책이지만 보수 정권이 일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 박근혜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박근혜가 너무 국정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인간이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문재인을 당선시키는데 기초를 닦아줬더니 저놈은 더하더라 해가지고 다시 문재인을 치자 하시는 보수예요. 큰 줄기가 보수인데 김병준이나 김한길은 항상 좌파였고 진보였어요. 특히 김한길이라는 놈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한 애예요. 그리고 김병준도 대표적인 노빠죠. 노무현의 정신을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뿐이 없어요. 노무현의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또 김병준이라는 놈이 이제 내일 모레 종부세 폭탄 맞죠? 우리들은 좀 비싼 집 갖고 있거나 산지 얼마 안 되거나 또는 한두 채,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폭탄 며칠 후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만든 놈이 김병준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종부세 폐지하겠다 그러죠. 윤석열은 지금 술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한길이를 쉽게 말해서 그 국정원 댓글 조사, 그죠? 그게 박근혜가 무너지는 시초가 됐어요. 국정원 댓글 조사가. 원성훈이도 들어가고, 이명박 때 그 사람들도 다 걸려 들어가고, 그때 김한길이가 윤석열하고 술판을 벌리고 밖에서 만나면서 보수를 괴멸시켰죠. 그죠? 그런 것도 모르는 늙은이들은 그냥 꺼져라. 욕하기 싫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김종인 씨는 보수인데 보수가 약자와의 동행을 해야 되고 보수도 좌파 정책을 들여야 된다. 그러나 한 번도 김종인 씨는 삐딱하게 산 적이 없어요. 국가의 큰 걸 봤죠. 그런데 김병준, 김한길은 태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현재도 좌파 진보예요. 그럼 뭐를 뜻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정체성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우파 그 쓰레기 유튜버들과 거기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무조건 윤석열 외치는데 좋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보수니까 그죠?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그 국힘의 과거의 구정치 떨거지들하고 그 다음에 김병준, 김한길을 좌파의 거목들이죠. 김병준, 김한길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데려와서 보수를 갖다가 보수와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즉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개혁을 하면서 좌파를 갖다가 물리치는 거죠. 우리는 보수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근데 김병준, 김한길을 지금 그 선대위장으로 등용을 하는 것은 보수를 좌파의 힘으로 후일 지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깨부시겠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자체가 개혁을 해서 우리 자체가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서 국민들한테 나가는 게 우선이지 좌파 개념을 가진 애가 들어와서 보수를 갖다 희석시키는 건 그 보수가 아니에요. 늙은이들은 이런 말 못 알아들어. 응? 오히려 진보 늙은이들은 이런 말을 알아듣죠. 그래서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그리고 윤석열이가 정치 신인이면은 경세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자기 위에다 두고 또는 자문을 받고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좌도 개혁하고 우도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보수를 개혁하는데 좌파들을 집어넣어서 개혁하겠다는 게 제 생각에는 윤석열의 생각이다. 응? 국민들은 BTS 같은 사람을 원하는데 이거는 말이야 김원국 같은 아싸 호랑나무에 술판 버리 김원국 그놈 맨날 술 처먹어 외로워가지고 그런 애들 술판을 버려서 인연을 맺은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들인다. 응? 쉽게 말해서 신진 개혁 세력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정치권이 여나 야나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그 신진 정치의 대두로 된 게 바로 이준석인데 이준석을 그렇게 밟아.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같은 늙은이들을 데리고 와 70 넘은 애들을. 응? 그래서 윤석열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지금 보니까. 구태, 비호감, 떨거지 이런 걸 갖다가 싹 모아놔. 그게 뭐야? 응? 지금 나오는 주호영, 나경원, 또 그 전용이란 거하고 진성호 이런 거 자유우파 쓰레기들은 그냥 윤석열을 빨고 그냥 돈 벌게 바쁘고 이게 다 구태야. 그러면 현직 의원 중에서도 계획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을 지 옆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놈들은 한 명도 없어. 새로운 정치와 미래 계획을 요구하는 김종인과 이준석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밟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와 이준석은 여기서 튕겨서 나와버려야 돼 솔직히. 어차피 이런 사람이 이런 놈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거는 험악한 정권이 돼버려요. 응? 정치를 힘으로 합니까? 전두환 같이 힘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응? 지금 어떤 시대인데. 자, 김창균 칼럼을 그냥 몇 마디 소개시켜주면서 끝내겠습니다. 제 사족을 붙이면 너무 심해요. 윤석열 뒤에 닥치고 일렬 종대. 찝찝하고 불안하다.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윤석열을 보는 관점이. 응?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체제로 가면 이제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응? 손바닥 왕 개사가는 상당히 윤석열한테 타격이 컸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악성이지만은 윤석열 캠프의 오작동을 드러낸다는 점이 더 문제였다. 김창균 칼럼입니다. 신문도 안 보는 늙은이들은 저리 꺼져. 그리고 사과도 안 하면서 내 말이 왜곡됐다. 내 말이 진해가 왜곡됐다. 버티면서 화를 키웠는데 하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틀 만에 현명하지 못했다 하고 사과했는데 사과하고 나서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렸다. 개사과를 올렸다. 저도 그랬죠. 다 지성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왕. 그 다음에 개사과 논란은 건 김건희가 관여했죠. 주술을 믿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김건희가 정치판을 모르는 김건희가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해서 김건희 작품이에요. 그거는. 근데 요새 보면은 사족 좀 붙여야 되겠네. 김건희는 언제 등장하느냐 자꾸 지금 말이 나오죠. 이재명이라는 놈은 지 아내를 갖다가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야. 자유로운 남편이야. 여성을 사랑하는 그 코스프레를 하다가 튜바 그러니까 18일 오후에 뭐 야구장 가서 희한한 까만 거 운동복을 입고 사랑해 여보 이거 하여튼 거지같이 더럽고 나 이렇게 지저분한 데에서 처음 봐.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두새끼다. 그래서 왕 개사가 논란은 그거 전부 다 김건희가 한 거다. 그런데 옆에서도 그 당시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거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SNS 팀 우리는 간섭할 수 없다. 그 김건희인데 캠프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게 60, 70, 80 늙은이들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드디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캠프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선거본부 공조직을 제쳐두고 후보 가족이 주무른다는 것은 상식바가 아닌가? 더구나 후보 아내가 언터처블 성역이 언터처블 알아듣냐 늙은이들은 언터처블 성역이라는 핑계로 후보가 입을 타격을 받고 타격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선거 캠프가 자격이 없다. 이것으로 된 거야. 제가 노인 늙은이 하는 것은 고고TV A 시청자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우파 늙은이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멋동으로 무지랭이들이 무조건 이준석, 유승민, 김세연, 김무성 그런 거 맛이 갔어. 김종인 씨는 안 돼. 고고TV에 들어가서 욕질하고 이상한 댓글 다는 것들 하는 소리예요. 보지 마 너희들은. 바보 같은 놈들. 먹고 살만 하니까 임마 수입이 없어도 이거를 방송하는 거지 이놈 새끼들아. 내가 이거 가지고 앵벌이 하거나 돈 벌려고 별짓 다 하겠냐 이놈 새끼들아. 에이 참 지저분해 늙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보여준 토론 실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질문을 이해도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여당 쪽에서 낄낄거리며 조롱했다. 이재명이는 우울할 때마다 야당 토론을 본다 하고 비아냥거렸다. 물론 TV에서 말싸움을 잘한다고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제가 사족 붙인 거고 대통령의 국정현안에 대해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맞는 소리죠. 그런데 굵직굵직한 정책의 기본 뼈대와 자신이 공천받은 정당의 핵심 입장 정도는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처럼 정치할 생각 없이 평생 딴일을 해온 사람은 몇 달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의 면학 에피소드는 들은 기억이 없다. 이놈의 자식은 맨날 유튜브로 보고 정치를 배웠다니까. 현안 보고서를 계속 올렸더니 떨떠름해하며 귀찮아한다더라. 1시간 집중 토론을 준비하고 갔는데
어이 빨리 끝내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귀찮다. 이런 말을 하더라. 몇 달 새 되풀이해서 들은 단골 메뉴가 있다. 이 김창균이가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는. 윤석열이는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선 윤석열이를 어려워해서 할 말도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가 주재하는 회의는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을 지휘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사실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거든. 접근이 힘들어. 접근이. 경선기간 캠프에서 윤석열을 부르는 명칭도 총장님이었다. 윤석열한테 총장님 했다. 3선 4선 의원들도 윤석열에게 껄끄러운 주제 꺼내기를 주재했다. 윤석열 후보가 호출하지 않으면 캠프가 있는 광화문 빌딩에 불쑥 들어서지도 못한다. 7월 말 윤 후보가 이준석을 제끼면서 입당하자마자 소속 의원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는데 경선이 윤석열 후보로 승리로 끝나고 가상 대결에서 여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 윤석열 사령관의 지휘 구령과 국민의힘 부대의 복창 소리는 더욱 우렁차질 것이다. 그러나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운 좋게 지리멸멸한 상대를 만나면 파죽지세의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그게 노무현의 참상을 가지고 이명박이가 압승, 그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없는데 뭐, 그 다음에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문재인의 압승.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대단히 불안하죠? 그래서 김창균이가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칼럼을.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통의 늪에 빠져들었다. 대표적인 불통이 박근혜가 불통이라 그러는데 이명박이 불통이라 그랬더니 이명박은 소통이죠. 박근혜는 진짜 불통이야. 근데 문재인 이러면 더 불통이야. 불렁이야, 불렁. 제가 말하시로.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통의 늪에 빠져들었다. 후보 뒤에 닥치고 일렬 종대로 늘어선 야당을 보면서 찜찜하고 불길하다.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나아. 이 정도 되면은. 그 자유우파 늙은이들 말이지. 따라다니는 떼거리 늙은이들하고 조선일보 중앙 조중동이 보수지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중앙동화는 보수지가 아니야. 중도시로 넘어온 지가 오래됐고 조선일보 먼저 끝나게 밀고 있는데 김창균이나 그 젊은 그 필진들이 있어요. 칼럼 사쓰는 애들. 걔네들은 말이죠. 윤석열 떠난 지가 오래야. 어거지로 지금 대통령이 되기는 돼요. 요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한테 전혀 혁신적인 게 없고 개혁적인 게 없고 미래가 안 보여. 그리고 인간성 자체가 술 인생이야. 술판 자체 인생이야. 김한길이하고 그렇게 김한길이 이름하다 술 엄청 잘 먹었어요. 정치꾼들이, 옛날 정치꾼들이 술로 지은 세상이었어. 요새 신인 정치인들하고 달라. 응? 형하고 하면서 술로 말이야.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 댓글 조사하면서 호용호쟁을 한 거야. 정대체류도 이야기가 나오죠 요새.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DJ 개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윤석열이가 그리고 노빠 중에서도 박치고 나온 그 김병준이나 이런 애들하고 친해요. 그러나 얘네들한테 정치 전이나 정치 선언 전이나 정치 후도 김한길하고 김병준하고 술 마시면서 말이지 자문을 받고 도와달라 그런 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신문에 많이 났으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을 도운 것은 이준석이었고 김종인이었어. 좌파에 그래도 거두도 안 하지만 좌파의 상징성을 이네들 끌어들여가지고 국힘을 지금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윤석열을 쫓아다니는 국힘 그 뜰거지들, 똥파리들은 뭔지도 모르고 다음 자리에 한번 해야 되겠다. 청와대 입성해야 되겠다. 장관 해야 되겠다. 또는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야 되겠다. 지방선거 지자체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공기업부 사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배고프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성질 이렇게 내서 새벽에 방송할 걸 밤 10시, 11시, 12시에 찍는데 새벽 1시에도 찍는데 혈압이 올라 혈압이.
어거지로가 되는 과정이야. 어거지로 지금 이게. 응?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씨와 이준석은 박차고 나가버려야 돼. 그냥 얘한테 맡겨놔야 돼. 윤석열과 떨거지들한테. 이까지 하겠습니다. 징글징글해.